그 공투에 뭐 좀 그 하게 된 동기 아니면 뭐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동기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 물건이라는 게 혼자의 관점, 한 사람만의 관점으로 보기엔 불완전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다르게 보는 것들이 결국은 시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으로 한 가지 물건을 보니까 보지 않았던 게 보이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두 사람의 자본금이 모이다 보니까 혼자는 처리할 수 없는 물건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서로 보는 눈이 좀 다르니까 나 혼자 혹시 오판을 했을 수도 네. 있는데 조금 그 다른 의견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고 두 번째는 사실 뭐 두 번째가 더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돈이 혼자의 종잣돈은 좀 아무래도 조금 약하고 물건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폭이 작으니까 뭐 두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이렇게 힘이 합쳐지면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예.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예. 얘기네요. 아, 그러면 약간 사실 이제 저도 사실 진짜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나도 한번 공투를 해볼까라는 어떤 근데도 그 이면에는 좀 약간의 이제 껄끄러운 부분이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지? 서로 의견 충돌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의견 충돌은 없으셨어요? 작은 의견 충돌들은 사실은 늘상 있는 거죠. 그거는 가족 간에 형제 간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계약서를 충분히 작성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가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예, 종이로. 종이로? 네. 이게 너가 떼먹고 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손실이 나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아니면 매매를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네. 것들을 써요? 네. 진짜? 그래서- 매 계약건마다? 아니요. 그냥 통으로? 처음에 전체에 대한 책임과 소재를 비용, 책임, 소재, 수익 다 2분의 1로 나눈다. 세금까지요.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요. 그리고 물건 한 개 한 개 처리할 때마다 처리하기 전에 목표 수익을 정하죠. 예. 처분 방식도 정하고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둘이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 한 바꾸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툼이 그래도 적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해서도 그렇고 우리 초보자들이 또 뭐 가끔 저한테 질문하는데 혹시 공증까지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서로 그냥 도장 찍고 사인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약속 같은 그런 도장 찍고 사인하고 한 부씩 나눠갔습니다. 예. 공증까지 받거나 이러지 않고 공증은 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서로가 좀 잘 모르면 사실 우리가 공증을 받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실제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실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서로의 이제 믿음도 사실 많이 이제 된 상태고 시간도 많이 흘러서 그런 어떤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 효용의 가치가 없는 그냥 이게 그거 같은데 느낌상?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증을 받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내가 봤을 때 법적인 효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야 이거 좀 보니까 농담인 것 같고 믿음이 되게 서로가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뭐, 나는 저 새끼가 아무래도 조금 그렇다. 그러면 서로 이제 가서 공증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 그냥 조금의 요거를 시작으로 계속 조금 믿음을 쌓아가보자 하면, 뭐,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공투를 할 때, 그래도, 역할 분담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역할 분담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역할 분담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서로의 일을 구분을 하지 않고요. 서로 일을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일을 미루지 않고 상대방 일을 먼저 도와주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예, 대신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조율을 하고요.
아니, 이제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역할 분담이란 걸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맡아서 한다고 시작은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성향상도 그렇고 어떤 물건지와 거리상도 그렇고 누군가는 조금 더 일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조금 약간 뒤처져서 조금 이렇게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많이. 그것 때문에 그게 한 번, 두 번은 조금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그게 쌓이게 되면 네가 더 일을 많이 했네, 내가 많이 했네 이러면서 뭐 돈은 또 똑같이 나눠야 되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네. 실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실 어그러지는, 깨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제가 사실은 봤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조율을 하시는지 또는 마음가짐을 공투하시는 분들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해요. 일단 많이 일하시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서로 시간이나 스케줄이 다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이 좀 먼저 일을 처리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개인적으로 공투의 일을 위해서 쓴 시간과 비용은 조금 보장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 실비는 다 인정을 해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신경을 더 써주면은 충분히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만의 시간을 들였을 때, 나만의 비용을 들었을 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또 공투가 오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약간 그래요. 저도 뭐 공투를 많이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고, 이제 예전에 이렇게 조금 남의 일을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긴 한데,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일을 좀 많이 하거나 이러면 사람이다 보니까 생색을 내고 싶고 아니면 어떤 수익이 생겼을 때 내가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은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그때 그러니까 그 내공이 많이 없었을 때 내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조금 가끔은 사람인지라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일을 많이 그 경험치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공부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내 내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지금 갖는 생각이 이제 여러 수강생들도 돕고 뭐 주변의 사람들도 돕지만 그거조차도 그냥 내 공부다. 네. 이 생각으로 하면 좀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공투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생각으로 조금 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예. 아, 그랬구나. 명도 같은 거 할 때도 서로 전화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 진짜요? 네, 피하지 않고요. 네네. 그래서 서로 말리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 더 여쭤보면 그때 이제 행크 TV에서 보니까 월 수익이 한 500 정도 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면 언제 집을 갖다 단기 매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 월 수입이 별로 생각보다 없어요. 물론 이제 한 몇백 이상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요즘 경기가 이렇게 조금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도 요번에 반성을 많이 하게 돼서 세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엄청 이 하늘분들이 부럽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야 월세 500? 야 나쁘지 않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 다니잖아. 지금 이중 수입을 지금 얻는 건데 그래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고 이랬는데 주거용 비슷하게 생겼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 주거용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대출이 조금 힘들 때는 또 조금 수월하게 대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요전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이 사실은 정말 요즘 쉽지가 않아요. 아는데 그냥 안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그냥 거기서 결단을 내버리고 생각을 안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어쨌거나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저 역시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럼 뭔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파고 넘어가야지 되는데 보통 이제 초보자들이 나는 뭐 그냥 회사 다니고 이 정도 되니까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거기에서 일단 딱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요즘같이 대출이 힘들 때는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고 입찰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출을 미리 어떻게 알아봐요? 일단은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아니면 대출 상담사 분들께
그 물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보내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본인의 재무 사정 아니면 법인이면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린 다음에 얼마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신지 몇 퍼센트 가능할 것 같으신지를 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 싶으시면은 입찰을 하시는 게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도 참 많이 초보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회사를 다니고 집 한 채 정도가 있는데 이미 이제 그 대출이 더 이상 많이 나올지 겁이 난다. 이렇게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일단 조정지역은 정말 대출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는 일단 염두에 두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비조정지역 쪽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미리 좀 알아보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거래은행에도 알아볼 수 있지만 그 주거래은행보다는 사실 이제 법원에 미리 한 2, 3일 정도 미리 가셔가지고 대출 아줌마, 대출 딜러 하시는 분들한테 명함을 좀 받으셔서 미리 전화를 하셔서 내가 어디 물건에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얼마 정도 내 신분이 뭐 회사를 다니고 있고 뭐 연봉이 얼마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주세요. 몇 프로 정도 나오겠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리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제가 아까도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 경매를 안 거는 네. 언제 처음 알게 됐죠? 한 10년쯤 전인 것 같은데요. 그 송 사무장님의 실전 경매 책을 도서관에서 보고 경매에 대해서 알게 됐죠. 네. 10년 전? 그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시작은 2017년 네. 5월 정도라고 안 그랬어요? 6월 정도. 네. 그럼 엄청 늦게 책이나 이런 거는 진작에 봐놓고 그럼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17년도에 이게 다시 온 거예요? 예. 왜 무슨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기를 낳았나? 뭘 했나? 중간에 이게 너무 많이 텅 비는데. 예.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 시간이 좀 많이 늦은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과 투자를 병행한다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퇴직하면은 경매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를 그리고 재테크를 병행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는? 예. 근데 갑자기 그러면 17년도에 그 생각을 확 바꾼 계기가 있어요? 머지않아 한 10년 안에 또 은퇴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요즘에는 저희 선배님들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빨리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저런 일이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퇴 이후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17년도에는 더 현실적인 게 더 이게 확 와닿은 10년 전보다는 확실히 더 와닿죠. 아, 예. 그쵸. 정말 잘 선택했네, 제가 봤을 때. 선생님 만나서 경매를 알게 됐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럼 우리가 처음 어쨌거나 이게 경매라는 게 시작점이 쉽진 않잖아요. 네. 뭐가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시작하기 전이라도 그렇고 뭐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책으로 한 7년, 10년 정도 경매책을 읽었기 때문에 제일 무서웠던 게 사실은 명도였습니다. 아, 남자인데도 명도가? 네,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명도였고요. 아. 낙찰 받았을 때도 명도가 제일 두려웠고요. 아. 실제로 명도를 할 때도 두려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남자들도 명도를 두려워하는군요. 이거 물론 저도 이제 처음 할 때는 그렇긴 했지만 사실 한 2건 정도 하고 나서는 사실 그냥 별거 아니구나라고 해서 사실 지금은 이제 저는 약간 게임하듯 명도를 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도 이렇게 명도가 두렵다는 걸 처음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생소한데 지금은 그러면 일단 어쨌거나 지금 한 15건 하셨으니까 어때요 지금은? 그때 지금도 느낌이? 명도는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근데 명도라는 게 막연히 두려워할 거는 아니라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명도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그 명도를 지금 15건을 했지만 그렇죠. 15가지의 명도가 사연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케이스가 다 다르지. 예, 그리고 해법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얼마나 오픈을 해놓고 이야기를 듣느냐가 중요하지 제가 얼마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요즘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게 그렇죠. 명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한 15건을 하면서 혹시 강제 집행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몇 건이나 혹시? 명도 소송을 2건을 했고요. 예. 강제 집행은 이제 1건을 했고요. 아, 한 건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강제 집행을 했다라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좀 어땠던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좀 말이 안 통하는 거였나요? 아니면 내가 조금 약간 뭔가 협상의 어떤 그 기술이 좀 약했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결국은 강제 집행으로 간 것 같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점유자분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건 제가 응대를 잘못한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명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뭐 사실 명도는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는 느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저는 그렇긴 한데 결국은 명도는 시간적으로 그냥 한두 달 더 시간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 틀리지 결국은 다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인도명령이든 다 법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내가 말재주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냥 법원에다가 인도명령이나 강제집행해주세요 라고 하면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 그래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강제성을 해가지고 뭐 짐 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뭐 다 들어줄,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대로 해줄 필요는 없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억울해서 자꾸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약간 밀당을 들어주기도 했다가, 좀 내뱉어주기도 했다가, 이러면 사실 한 달, 2달 더 빠르냐, 늦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굳이 나는 제 생각에는 저도 뭐 한 100 몇십 건을 해봤지만, 강제 집행을 말도 안 되는 강제 집행 한 번 해본 거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그냥 사람하고의 이야기야. 그래서 조금 억울한 면 좀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좀 이야기해주면 결국은 다 해결이 되더라. 예.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조금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도 강제 집행을 어떤 분들은 되게 당당하게 난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초보자일수록 강제 집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초보자분들도 명도는 두렵지 않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경험치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명도 한두 번 되게 어렵게 만약에 했다 치면 그게 그냥 여러분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뒤에 편한 것들 오면 완전히 그냥 껌이야, 껌. 예. 그래서 두려울 필요 없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한 2가지 정도 물어볼까요? 혹시 앞으로의 꿈, 뭐 아니면 뭐 금액적으로도 좋고 뭐 꿈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이걸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일단은 현금 흐름으로 그 월세 1,000만 원 월세 1,000만 원. 이 가까운 목표고요. 그리고 달성을 하게 되면 또 월세 2천만 원 월세 이 2천. 목표가 될 테고요. 달성을 하면은 월세 3천만 원 목표가 되겠죠. 네네네. 네. 그 정도 달성이 되면 뭐 조금 있으면 이제 회사 나오시겠네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하여튼 회사는, 어쨌거나 제가 이제 여기서 또 갑자기 질문이 났는데, 회사 다니시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쪽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저절로 내가 월 뭐 2천, 3천이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회사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 흐름대로 그냥 흘러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미리 이제 열정이 확 올라오니까 회사를 때려치고 내가 모든 내 온 시간을 다 이 경매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리라. 그래야지 이게 성공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저는 이제 한참 그래도 좀 지난 사람이니까 그래도 조금 갓 선배이신 분, 직장 선배로서 어떤 말을 좀 투자하고 병행을 할 때? 일단은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월급만큼 고정적인 수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그 초기에는 되게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월급 이상, 연봉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드신 이후에야 이 전업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업을 하시더라도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 병행하는 거 처음엔 힘들지만 그 시간 활용하는 방법을 아시면은 짜투리 시간 활용하시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시고 효율적으로 쓰시면서 투자를 병행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회사를 나오면 백수잖아. 백수면 대출이 안 나와. 대출 안 나옵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회사 뭐라도 하나 잡고는 있어야 돼요. 자꾸 나오시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뭔가 만들어 놓고 나와야지. 하여튼, 그렇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자, 초보 경매인들은 지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 심한 사람들은 제가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2년을 넘게 공부만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 카페 저기 카페에서 공부만 계속 하러. 그래서 낙찰 받아봤냐면 안 받아봤대. 왜 안 받느냐면 무섭대요. 그리고 또 우리 초보자, 제가 이제 초급 경매반을 가르쳐서 그러는데, 저 같은 스타일은 공부를 하면 바로 입찰을 하러 가요. 근데 이분들은 법원에 입찰을 하러 안 가.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물어보면 낙찰이 될까봐 겁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씨, 그러면 낙찰을 받으러 지금 경매 배우러 가지. 낙찰 받을까봐 무서워서 지금 법원을 안 간대.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야, 지금? 그 심정을 혹시 이해하세요? 네, 이해합니다. 네. 해주고 싶은 말 좀 한번 해보세요, 초보. 저도 첫 번째, 두 번째 낙찰 받을 때는 법정에서 제 이름 부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결국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도 있고요. 그 낙찰자가, 그러니까 입찰자가 저 한 명, 단독 입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독 입찰도 있었었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란 초보 적도 시절에? 있고요. 네. 우와. 정말 네. 등에 식은땀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에 생각해보면 제가 첫 낙찰 이후에 명도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 아, 첫 낙찰을? 네.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책을 보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강의장에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긴 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처리하면서 생기는 또 생생한 경험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시간이 지난 후에 엄청난 보상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는 실천에 옮기시면서 공부를 하시되, 다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낙찰을 위한 낙찰은 받지 마시고요. 수익이 나올 만한 물건, 그리고 좋은 물건, 그런 물건을 낙찰을 받으세요. 그런 물건을 찾아내시고요. 네. 그러면서 공부와 그리고 물건 처리를 병행을 하신다면은 실전과 이론을 겸비하셔서 아마 금방 좋은 수익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네. 아유, 네, 맞습니다. 뭐, 일을 저질러야지 그걸 뒤처리를 하러 돌아다니지. 사실 뭐 계속 머릿속에 상상만 하고 상상 임신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좀 저는 뭐 계속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발 실천을 해라. 실천을 하면 뭐가 돼도 되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또 좋은 어떤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선배들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주변에 답은 많아요. 답을 해줄 수 있는. 근데 뭐 보여야지 뭘 도와주지.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로써 마지막 멘트를 좀 마치고, 하여튼 오늘 갑자기 지금 잡혀와가지고 제가 지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응원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